1월 1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달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 50여 명이 강추위 속에 공중에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리프트 사고는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 해 간단치가 않은데 이 때문에 스키장에 많은 강원도 소방관들이 합동 훈련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키장 리프트가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50여 명이 영하 10도의 날씨 속에 10m 높이에 3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길게 늘어선 리프트에 밧줄을 하나하나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이 높은 구간에 갈수록 리프트와의 거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소요 시간이. 지난달 스키장 개장 이후 곳곳에서 이 같은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시에 수십 명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핵심입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숙달된 구조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기 위해 스키장이 없는 지역의 소방관까지 포함한 합동 훈련에 나섰습니다. 저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장비를 쓰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소방당국은 스키장 리프트 고립 사고를 당하면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긴급 제공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한라봉과 귤의 교배종인 레드양은 겨울이 수확철이라 설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참 좋습니다. 전남 장흥에선 7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로 레드양을 도입했는데 지금은 연간 130톤을 생산하며 농민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레드양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주홍빛 열매로 가득합니다. 나무마다 잘 익은 레드양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실하고 탱글탱글하네. 농민들은 제철을 맞은 레드양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올해는 병충해 피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먹어봐도 참 맛있어요. 전남 장흥의 레드양 생산량은 연간 135톤에 이릅니다. 이곳 전남 장흥의 레드양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나 폭설, 병충해 피해가 없어 상품성도 높아졌습니다. 레드양 출하 시기를 맞은 농민들은 설 명절 대목도 기대합니다. 구정 전에 다 완판할 것 같습니다. 한 500박스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7년 전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로 아열대성 작물인 레드양을 도입했습니다. 농가 3곳이 시범 재배를 시작한 뒤 지금은 22개 농가로 늘어나며 레드양이 효자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제주 한라산은 노루가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최근 한라산 노루가 수년째 적정 개체수를 밑돌아 우려가 나오는데 유해동물 포획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마련된 생태 관찰원입니다. 처음 보는 노루 먹이주기 체험에 나선 관람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순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고선 그림만 보고는 사슴인 줄 알았어요. 제주에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라산의 상징 동물이던 노루가 수년째 적정 개체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노루 개체수는 4,200여 마리로 제주도가 설정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의 68%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한때 12,000마리를 넘었던 노루는 이후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강제 포획이 시작된 후 급격히 줄어 지난 2017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적정 개체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째 한라산 내 노루 개체수가 적정 숫자를 밑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는 한 번에 2마리씩 새끼를 낳는 등 번식력이 높은 데다 한라산 내 천적도 거의 없어 멸종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산강 개발로 노루 서식지가 급속히 파괴되고 최근 들어 들개의 공격까지 늘어나는 것 등이 개체수 조절의 변수로 꼽힙니다. 어제는 야생화된 개라든지 또는 로드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산간전의 지역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축소되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징크스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간에 주로 서식하면서 한라산의 명물인 노루.
한때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만큼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노루가 이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만큼 개체수가 쉽사리 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과거 우리 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굴뚝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도 침체됐는데 구미시가 재도약을 위해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축구장 375개 면적인 경북 구미 5공단입니다. 2028년 개항을 앞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구미시는 이곳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구미시는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SK 실트론과 LG 이노텍 등 구미 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관련 기업 123개가 밀집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에 지정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와 구미에 정착해 지낼 수 있는 유인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구미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석박사들의 어떤 고급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공동위원회를 꾸리고 정치권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농산물 유통형식 온마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협은 한국형 농협체인 본부를 새로 구축해 농협조직과 인력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지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겐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농산물 유통 구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미래산업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는 낙동강 백길 사업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정을 내세우며 2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나동현 양산시장을 이성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님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우리 양산시정 목표 좀 설명해 주시죠. 혁신성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산업도시로 지금 만들고자 하고요. 그래 우리 양산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양산을 문화도시로 좀 만드는 그런 부분과 이제 인재를 육성을 할 수 있는 교육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복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 건강한 복지도시. 이제 안전을 지금 요즘은 얘가 최고의 그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제일 도시 이러한 그 목표로 가지고 시정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우리 36만 시민들의 꿈을 함께 담아서 그동안 코로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일들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일을 뭐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뛰는 양산 이런 그 기치로 원래 열심히 시정을 해나갈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가치를 제가 그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가 또 담겼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도시를 향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다시 뛰는 양산을 만들자. 그래서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그래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걸 어떤 바탕으로 해서 뭐 시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경제, 또 품격 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또 그렇게 하면서 살기 좋은 이제 도시로 만든다. 이걸 시정의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이 2012년에서부터 제가 정기에서부터 그 황산공원을 계속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 숲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특히 어느 무엇보다 파크 골프장이 그냥 요즘은 파크 골프가 거의 보면 대세입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전국 대회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36홀인데 그게 72홀을 지금 추가로 더 108홀을 하면서 그것도 휴식기도 조금 이렇게 두면서 36홀 정도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현재는 이제 미니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주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해서 RC카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 특히 보면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그럼 짚라인 그 시설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2025년까지는 우리 경남도 정원으로서 얘가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1단계로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국가 정원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물금 선착장에서부터 을숙도, 그 을숙도는 행정구역으로 하게 되면 사하구 가게 됩니다. 그 사하구에서부터 우리 100길로 23km 가까이가 됩니다. 그 왕복으로 하게 되면은 한 46km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것을 을숙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락, 또 그 다음에 화명, 또 이제 대동, 양산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의 지자체를 다 정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게 되면은 그 지역별로 우리 내방객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람선이 되게 되겠죠. 이제 궁극적으로 관문을 갖다 이용할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경제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문화라든지 자연, 체육의 이런 교류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서는 어떤 경제의 교류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 정책을 그 강화를 하고 어린이집이 애 키우는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첫 알을 놓게 되면은 50만 원, 둘째 알을 놓게 되면 150만 원, 셋째 알을 놓게 되면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첫 만남까지 포함하면은 최소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외에 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지원까지도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 출생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뭔가 우리 산모 또 내지는 그 가족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뭔가 어떤 기다림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출생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님 지금까지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1월 30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